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문 예인들에 의한 전통 춤과 정제의 전승 과정, 그리고 신무용과 한국 창작춤의 경향과 대표적인 무용가들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 목표: 해방공간과 한국 전쟁기의 춤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전문 예인들에 의한 전통춤 전승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대표적인 전통 무용가들에 대해 알 수 있다. 현대 한국 창작춤의 성립 배경과 대표적인 무용가들에 대해 알 수 있다. 1970, 80년대 민중춤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21세기 대표적인 전통춤과 신전통춤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방공간의 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방공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해방공간은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이 기간을 해방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광복과 함께 문화예술계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의 그런 기쁨도 잠시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국의 군정에 들어가면서 남과 북이 분리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한춤과 북한춤으로 춤계는 분리되어서 현재까지 발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공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춤의 공간이 확대가 되고 다양한 춤의 시도가 있었던 공간이 바로 이 해방공간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해방공간 시기에는요, 한국 근대춤의 두 번째 단계, 20세기 초 이후의 두 번째 단계고 현대화와 직결된 바로 이 이행기입니다. 특히 이 미국의 군정기 때는요, 서양 문화가 더 많이 유입이 되어서 서양 문화의 지향성은 가속화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예술의 기준이 이 서양의 기준에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용계도 신무용이 주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 해방공간의 춤 문화입니다. 따라서 무용가들의 화두는요, 광복 이후에 조선민족, 우리 민족의 무용을 확립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장르의 무용가들이 이 조선의 민족 무용을 성립하는 것이 그 목표였고 이상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승희 같은 경우는요, 세계 순회 공연 후에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 귀국 소감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조선의 예술가들이나 나는 우리 민족 예술 전통을 계승하고 우수한 외국 예술 문화를 섭취하여서 참으로 찬연한 민족 형식을 통한 조선의 예술 문화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귀국 소감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향토무용과 민속무용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이 해방공간 시기였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이런 향토무용과 민속무용이 자주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무용가들의 이 시대적 과제 또한 이 민족 해방과 민족문화 건설이었습니다. 해방 공간의 춤 문화에는 여러 춤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던 댄스인데요. 1926년 이시바쿠로 우리나라의 현대무용 공연이 된 이후에 이 이시바쿠에게 춤을 배운 최승희와 조태권에 의해서 독일 마리 비그만의 표현주의 현대무용이 이제 모던 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발레는 한동인이 서울 발레단을 만들어서 발레도 또 활동이 있었고요. 교육무용은 함귀봉의 조선교육무용연구소를 중심으로 무용이 학교 교육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해방공간의 춤문화입니다.
다음으로 레뷰춤과 사교춤이 있는데요. 이 레뷰춤과 사교춤은 비공식적 여흥문화로 전환이 돼서 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정제 궁중무용의 전통을 잇고 있던 이왕직 아학부는 구왕궁아학부로 또 계칭이 되면서 존재는 하지만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권번도 폐지가 되어서 전통무용과 정제, 궁중무용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해방공간의 시기는 한국 춤의 표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얻었지만 1946년에 이 무용계의 중심인 최승희는 월북을 했고요. 또 47년에 조태권 선생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무용계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무용인들이 부재하고 또 무용인들의 권리를 대변할 이 무용단체,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을 잘 못 잡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무용 창작 방법론이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가 개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여러 창작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개인 무용 연구소입니다. 선생님들이 개인 무용 연구소를 차려서 거기서 무용 교육도 하고 또 무용 공연도 이 무용 연구소를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생들은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사사받는 도제식으로 스승의 춤을 통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구축하는 시기가 이 해방공간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해방공간에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추화 선생님이 계신데요. 장추화 선생님은 최승희 선생님의 제자로서 또 장추화 무용연구소에서 송범, 김진걸, 조광, 이월령 이런 남성 무용수들을 많이 길러내셨고요.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또 주요 무용인들이 월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먼저 한국전쟁 전에 1946년에 최승희가 월북을 했고요. 남편 안막과. 그리고 함기봉, 문철민, 장추화, 정지수, 한동희는 그 한국전쟁 시기에 다 월북을 해서 남한의 무용계는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고 또 조선의 민족 예술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주요 이 무용인들이 다 월북을 하면서 그 동력은 매우 약해져서 그 구심점이 없이 표류하게 됐다라는 시기가 바로 이 해방공간입니다. 해방공간에 있었던 무용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46년 9월 3일 조선무용건설본부가 조직이 됐고요. 이 사상과 이념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좌우익의 성향의 신진 무용가들을 모두 포용한 단체가 바로 이 조선무용건설본부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용호, 정지수, 김민자, 진수방, 한동인, 장추화 등 이제 40명이 참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46년 6월 8일에 조선무용예술협회. 여기는 주로 좌익 성향의 기성 무용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춤계 전체를 망라한 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태권, 함기봉, 문철민, 박용호, 장추화, 최승희, 정지수, 김정환 등이 있었는데 사실 이 두 무용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단체의 무용인들은 많이 ገብ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 단체가 대한무용예술협회인데요. 조선춤 계열, 즉 전통춤 계열의 무용가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김천방, 양선방, 김삼화, 성미연, 정인방, 김윤학 선생님 등이 이제 이 단체를 구축하셨고요. 근데 이 무용계의 이 첫 단체 활동으로서 이 세 단체의 의의는 있지만 세 단체 모두 큰 성과 없이 이제 해체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방공간에서 이 전통춤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어떻게 연이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중무용, 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왕직 아학부는 구왕궁 아학부로 계칭하여 명분만 존재하는
상태가 됐고요. 1948년 12월 재헌국회에서 구왕궁아학부의 이제 구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1950년에 국립국악원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는 이제 공포가 되면서 국립국악원에 전신이 되는 것이 이황직아학부와 구왕궁아학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춤은 고전무용, 한성준 선생님이 이제 전통춤을 무대화한 고전무용의 의미로 고전무용이 많이 연행이 되는데요. 1942년 그러나 권번제도와 기생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고요. 기생들의 가무 활동은 음성적으로 무대 활동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권번을 중심으로 이제 전통춤이 전승되었지만 권번이 다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전통춤이 전승이 되었고요. 그러나 신무용가들도 전통춤을 이제 배우고 이 전통춤을 소재로 다른 새로운 신무용을 창작한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신흥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 50년대에는 신흥무용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이 모던 댄스, 발레, 인도무용 이런 캐릭터 댄스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발리춤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러 민속춤들을 캐릭터 댄스라고 하는데요. 캐릭터 댄스 그리고 신무용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1940년대에서 50년대 신흥무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신흥무용은 전통춤과 대중춤을 제외한 서양에서 유입된 무대 예술춤을 신흥무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춤의 영향으로 새로 만들어진 공연예술춤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신흥무용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합동 공연의 형태로 이 신흥무용들이 공연이 됐고요. 해방 후에 이 신무용 1세대 최승희, 조태권의 부재와 2세대 무용가들의 이 예술 역량은 단독 공연을 개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연 안에서 모던 댄스, 발레, 인도무용, 캐릭터 댄스, 신무용들이 모두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는 공연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해방공간기의 무용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무용가들은 장추와 김미화, 조용자, 진수방, 김막인, 한동인, 정지수, 송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선교육무용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6년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서 함귀봉이 조선교육무용연구소를 설립을 하는데요. 명동에 위치합니다. 설립 목적은 이상적인 학교 무용의 정립, 그리고 현대무용, 즉 신흥무용의 개발 를 목적으로 이 조선교육무용연구소가 설립이 되는데요. 훈련 방법은 마리비그만의 자연운동 계열, 그리고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이런 새로운 유럽의 그런 신흥무용 훈련 방법이 도입이 됐고요. 입소 자격은 대학 졸업생 이후,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론서부터 창작까지 무대 예술까지 다양한 수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선교육무용연구소는요, 4년간 교육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또 우리나라의 신흥무용을 소개하고 또 춤계의 주요 인물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조동아 선생님 평론가시고요. 김문숙 선생님 원로 한국무용 하시는 선생님이고, 평론가 김경옥, 정병원 선생님들, 그리고 극작가로 이 차범석 선생님, 또 최창봉 선생님, 또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이 정순영 선생님도 이런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의 1세대 이론가들, 그리고 또 무용가들을 배출한 것이 바로 이 조선교육무용연구소입니다. 이 교육무용연구소는 순회 강습을 실시하여서 학교 무용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고요. 또 그러나 한국 전쟁 발발이 되고 또 함기봉 선생님이 월북하면서 이 학교 무용 발전에는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해방 공간의 춤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승희, 조태권의 레퍼토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의 현대화를 주제로 한 이 조선 민족무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무용, 신무용, 모던 댄스, 인도춤 등 다양한 춤들을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이 합동공연 형태로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한국 무용의 발전을 위한 여러 씨앗이 뿌려진 시기가 바로 이 해방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토대 속에서 한국 무용이 자라난 시기를 바로 이 해방공간의 춤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